서울 강남구 대치동 신축 아파트 34평. 박미선은 이삿짐을 정리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결혼 15년 만에 처음으로 새 아파트에 들어왔지만 기쁨보다는 공허함이 컸다. 창밖으로 보이는 고층 빌딩들, 반짝이는 한강. 모든 게 새로웠지만 낯설었다. 남편 김동욱은 IT 대기업 부장으로 승진한 뒤 더욱 바빠졌다. 퇴근은 밤 11시가 기본이었고 주말에도 골프 약속으로 집을 비웠다. 집에 있을 때도 노트북을 펴놓고 일만 했다. 대화라고는 업무 이야기뿐이었다. 오늘 회의 어땠어요? 프로젝트 잘 진행돼요. 저녁은 먹고 들어와요. 기계적인 질문과 대답만 오갔다. 고등학생 딸 수아는 학원과 독서실을 전전하며 집에 거의 오지 않았다. 명문대 입시를 준비하느라 새벽까지 공부했다. 주말에도 특강과 모의고사로 바쁘다며 집을 나섰다. 엄마 저 학원 가요. 저녁 거기서 먹을게요. 늦을 거예요. 수아의 뒷모습만 보는 날이 대부분이었다. 혼자 남은 시간이 너무 많았다. 예전엔 워킹맘으로 바쁘게 살았지만 3년 전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된 후 삶은 무료해졌다. 처음엔 집안일에 집중했다. 청소하고 요리하고 정리하고. 하지만 그것도 금방 일과가 됐다. 오전 10시면 모든 집안일이 끝났다. 그러면 남은 건 긴 오후뿐이었다. TV를 켜도 재미없었고, 책을 읽어도 집중이 안 됐고, 친구들에게 연락해도 다들 바빴다. 미선은 거울을 자주 봤다. 45의 얼굴, 눈가의 주름, 처진 입꼬리, 푸석해진 피부.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 나는 언제부터 그냥 누군가의 아내이자 엄마로만 살았을까? 이삿짐을 정리하던 어느 날 오후, 미선은 엘리베이터에서 한 여자와 마주쳤다. 세련된 스타일의 명품 가방을 든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을 걸어왔다. 샤넬 트위드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했다. 어머, 새로 이사 오셨어요. 저희 같은 층이네요. 저는 1505호에 사는 정유진이에요. 여자의 목소리는 밝고 경쾌했다. 네, 안녕하세요. 1503호 박미선입니다. 어머, 반가워요. 이 동네 처음이시죠? 적응하시는데 불편한 거 없으세요? 아직 짐 정리 중이에요. 그러시구나. 제가 여기 산지 3년 됐는데 뭐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고맙습니다. 유진은 43살이라고 했지만 30대 후반처럼 보였다. 피부는 투명했고 몸매는 날씬했다. 네일샵을 운영한다며 명함을 건넸다. 압구정에 샵이 있어요. 내일 받으러 오세요. 첫 방문은 제가 서비스로 해드릴게요. 정말요? 고맙습니다. 그나저나 언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45이요. 어머, 그럼 제가 언니 할게요. 저 43이거든요. 언니 피부 정말 좋으시다. 관리 어디서 받으세요? 아, 저는 특별히 안 받아요. 어머, 그럼 더 관리하셔야죠. 40 넘어가면 관리가 생명이에요. 제가 좋은 피부과 알려드릴게요. 원장님이 제 친구거든요. 유진의 적극적인 태도에 미선은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싫지 않았다. 낯선 동네에서 먼저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고마웠다. 그날 저녁 유진은 미선에게 문자를 보냈다. 언니 저녁 드셨어요. 저 혼자 식사하기 심심한데 1층 카페에서 차 한잔해요. 미선은 잠시 망설였다. 남편은 회식이라며 늦는다고 했고 딸은 독서실에서 공부한다며 나갔다. 혼자 집에 있어봐야 할 일이 없었다. 좋아요. 30분 후에 갈게요. 미선은 간단히 화장을 고치고 카페로 내려갔다. 카페에는 유진의 지인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 40대 초중반의 여성들이었다. 여기 새로 오신 박미선 언니예요. 다들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일샵 단골 이혜진이에요. 부동산 중개업해요. 혜진은 40대 초반으로 보였다. 짙은 화장에 화려한 옷차림이었다. 저는 최은영이요. 옆동 살아요. 남편이 의사예요. 은영은 단아한 인상이었다.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저는 강수진. 헬스장 운영해요. 수지는 탄탄한 몸매에 자신감이 넘쳤다. 여자들은 차례로 자기소개를 했다. 미선은 자신을 소개하며 약간의 열등감을 느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주부예요. 남편이 IT 회사 다니고요. 고3 딸 하나 있고요. 아이고 평범하긴요. 대기업 부장 부인이시잖아요. 이 아파트에 사시는데 평범하다니요. 유진이 웃으며 말했다. 여자들도 덩달아 웃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커피와 케이크가 나왔고 수다가 시작됐다. 그런데 대화 주제는 점점 야해졌다. 요즘 남편이랑 어때요? 저희 남편은 요즘 완전 시들시들해요.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해요. 혜진이 농담처럼 말했다. 우리 남편도요. 요즘 저한테 관심도 없어요. 무슨 스님 사는 것 같다니까요. 은영도 거들었다. 남자들이 나이 먹으면 다 그래요. 일에만 신경 쓰지. 부인한텐 관심 없어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미선 언니는 어때요? 남편분이랑 사이 좋으세요? 유진이 대놓고 물었다. 미선은 얼굴이 빨개졌다. 저희도 뭐 비슷해요. 바쁘니까요. 그럼 재미없잖아요. 여자도 즐기면서 살아야죠. 자꾸 참고 살면 나만 손해예요. 남자들은 밖에서 다 놀아요. 유진의 말투는 당당했다. 다른 여자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요즘 여자들 다들 자기 인생 즐기면서 살아요. 우리만 왜 참고 살아요? 나도 여자인데. 근데 즐긴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미선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자들은 서로 쳐다보며 웃었다. 글쎄요. 운동도 하고, 취미 생활도 하고, 친구들이랑 놀러도 다니고, 그런 거죠. 혜진이 애매하게 대답했다. 근데 언니, 여기 사시면 외로우실 텐데, 우리 모임에 자주 나오세요. 재밌는 일 많아요. 어떤 일들이요? 음화인 모임도 하고, 맛집 투어도 하고, 가끔 여행도 가고요. 그렇구나. 좋네요. 미선은 이 대화가 낯설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끌렸다. 이런 솔직한 대화를 나눠본 지가 언제였던가. 그날 이후 유진은 자주 미선을 불러냈다. 내일 무료로 해준다며 샵으로 불렀고, 점심 먹자며 레스토랑으로 불렀고, 차 마시자며 카페로 불렀다. 유진의 네일샵은 압구정 로데오 거리에 있었다. 2층 건물 전체가 샵이었다. 인테리어가 고급스러웠고 손님들도 세련됐다. 언니 저희 샵 어때요? 저 이거 시작한 지 5년 됐어요. 요즘 여자들 네일 안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한 달에 1,000만 원은 기본으로 벌어요. 성수기엔 2,000도 넘어요. 유진은 자랑스럽게 말했다. 대단하시네요. 전 회사 그만두고 집에만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니까 무료예요. 왜 그만두셨어요? 아이 키우느라요. 남편도 일 바쁘고 제가 집을 봐야 했어요. 아이고 그게 무슨 핑계예요. 요즘 애들 학원만 다니잖아요. 고3이면 더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언니도 뭔가 하셔야죠. 집에만 있으면 늙어요. 진짜로. 유진의 말이 가슴에 꽂혔다. 맞는 말이었다. 미선은 요즘 거울 볼 때마다 늙어가는 자신이 보였다. 눈가 주름, 처진 입꼬리, 푸석해진 피부, 탄력 없는 몸매.
언니 제가 좋은 피부가 알려드릴게요. 보톡스 한번 맞으면 확 달라져요. 그리고 필러도 조금만 넣으면 얼굴이 살아나요. 요즘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비싸지 않아요. 제가 소개하면 할인 많이 해줘요. 원장님이랑 친해서요. 그리고 운동도 해야 돼요. 제가 필라테스 선생님 소개해 드릴게요. 몸매 관리하면 자신감 생겨요. 유진은 적극적으로 미선을 바꾸려 했다. 그리고 미선도 변화를 원했다. 일주일 후 미선은 유진이 소개한 피부과를 찾았다. 원장은 미선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말했다. 보톡스 조금만 맞으시고요. 필러도 여기 넣으면 좋겠어요. 리프팅 레이저도 받으시면 완벽할 거예요. 얼마나 나올까요? 전부 하시면 300 정도요. 미선은 숨이 막혔다. 300만 원. 하지만 거울 속 자신을 보니 하고 싶었다. 변하고 싶었다. 알겠습니다. 할게요. 한 달이 지나자 미선은 확실히 달라졌다. 피부과를 다니며 시술을 받았고, 필라테스로 몸매를 관리했고, 네일도 매주 새로 받았고, 머리도 염색하고 파마를 했다. 옷도 새로 샀다. 백화점에서 명품 옷을 샀다. 가방도 새로 샀다. 구두도 새로 샀다. 거울을 볼 때마다 달라진 자신이 보였다. 자신감이 생겼다. 남편 동욱은 변화를 눈치챘다. 요즘 부쩍 꾸미네. 무슨 일 있어? 응, 그래야지. 나도 여자인데. 맨날 똑같이 있으면 뭐해. 좋네. 근데 돈 많이 쓰는 거 아니야. 유진 언니가 많이 싸게 해줘. 걱정 마. 동욱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어차피 관심도 없었다. 카드값 나가는 거 보고도 뭐라 안 했다. 어느 날 저녁 유진이 전화를 걸어왔다. 언니 내일 시간 돼요. 우리 모임 하나 가요. 재밌는 사람들 많이 모여요. 무슨 모임인데요? 주부들 친목 모임이요. 언니 같은 사람들 많아요. 다들 외롭고 심심해서 나와요. 스트레스 풀고 재밌게 놀아요. 술도 마시고 수다도 떨고. 미선은 망설였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다. 어차피 집에 있어봐야 할 일이 없었다. 알았어요. 가볼게요. 유진의 목소리가 환해졌다. 좋아요, 언니. 내일 저녁 7시에 압구정에서 만나요. 옷 예쁘게 입고 나와요. 첫인상이 중요해요. 전화를 끊은 후 미선은 옷장을 뒤졌다. 요즘 산 원피스 중 가장 예쁜 걸 꺼내 걸어두었다. 구두도 골랐다. 가방도 골랐다. 거울 앞에서 여러 번 입어보고 화장도 연습했다. 다음 날 저녁, 미선은 유진이 알려준 주소로 향했다. 압구정 뒷골목 빌딩 3층이었다. 입구에서 유진이 기다리고 있었다. 역시나 세련된 차림이었다. 빨간 립스틱이 인상적이었다. 언니 왔어요. 오늘 완전 예쁘다. 들어가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분위기가 묘했다. 은은한 조명 아래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여자들만 있는 게 아니었다. 젊은 남자들도 보였다.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들. 잘 차려입은 모습. 여자들 옆에 자연스럽게 앉아 대화하고 있었다. 유진 언니 여기가 주부 모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남자들도 있네요. 맞아요. 주부들 모이는 곳이죠. 근데 남자들도 좀 불러요. 그래야 재밌잖아요. 여자들끼리만 있으면 재미없어요. 미선은 불안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이미 들어온 이상 나가기도 애매했다. 자리에 앉으세요. 제가 좋은 사람 소개해 줄게요. 자리에 앉자 젊은 남자 한 명이 다가왔다. 수트 차림의 단정한 헤어스타일. 준수한 외모였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죠. 저는 강태준이라고 해요. 남자는 30대 후반으로 보였다.
단정한 얼굴에 수트 차림이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네, 박미선이에요. 태주는 자연스럽게 옆자리에 앉았다. 유진은 빙그레 웃으며 자리를 떠났다. 미선 씨는 이런데 처음이시죠? 네, 어떻게 아세요? 느낌이 오더라고요. 표정 보면 알아요. 괜찮아요. 여기 다들 처음엔 어색해해요. 그냥 편하게 있으면 돼요. 아무도 뭐라 안 해요. 태준의 말투는 부드러웠다. 미선은 조금씩 긴장이 풀렸다. 여기는 무슨 모임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고 즐기는 곳이에요. 다들 각자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직장인은 직장 스트레스, 주부는 가정 스트레스. 그걸 풀러오는 거죠. 특별한 건 없어요. 태주는 위스키를 권했다. 한잔 하실래요? 이거 괜찮아요. 미선은 평소 술을 잘 안 마셨지만 한 잔 받아 마셨다. 술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몸이 따뜻해졌다. 긴장이 풀렸다. 미선 씨는 뭐가 스트레스예요? 글쎄요, 그냥 일상이요. 남편은 바쁘고 애는 안 보이고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요.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으시겠네요. 외롭겠어요. 그 말에 미선의 가슴이 뜨끔했다. 맞았다, 외로웠다. 그동안 아무도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다. 남편은 외롭냐고 묻지 않았다. 딸도 엄마 기분을 신경 쓰지 않았다. 네, 외로워요, 많이. 솔직한 대답이 나왔다. 저도 외로워요. 사람은 다 외롭죠.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태주는 계속 말을 걸었다. 미선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공감해 주었다. 웃어주었다. 2시간이 훌쩍 지났다. 어느새 미선은 편하게 웃고 있었다. 태준과 마치 오래 알던 친구처럼 대화했다. 시계를 보니 9시가 넘었다. 집에 가야 할 시간이었다. 저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벌써요, 아쉬운데. 오늘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올 거예요. 태준이 물었다. 미선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올 것 같아요. 태준은 명함을 건넸다. 연락해요. 제가 좋은 모임 많이 알아요. 미선 씨 같은 분이 즐길 만한 곳들. 미선은 명함을 받아 가방에 넣었다. 집으로 돌아온 미선은 거울을 봤다. 얼굴이 상기돼 있었다. 눈이 반짝였다. 오랜만에 즐거웠다. 그날 밤 태준에게서 문자가 왔다. 오늘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봬요. 편하게 연락해요. 미선은 한참 문자를 보다가 답장을 보냈다. 저도 즐거웠어요. 짧은 문자 한 통이었지만 미선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그날 밤 미선은 잠들지 못했다. 태준의 목소리가, 태준의 미소가, 태준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이건 뭐지? 나 왜 이러지? 설마 이게... 미선은 자신에게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그저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다. 15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다. 태준과의 만남 이후 일주일이 지났다. 미선은 하루에도 몇 번씩 휴대폰을 확인했다. 태준에게서 연락이 올까 기대하면서.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다.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너무 어색하게 굴었나? 아니면 재미없었나? 온갖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유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언니, 이번 주 토요일에 또 모임 있어요. 갈 거죠? 미선은 망설였다. 남편 동욱이 토요일에 집에 있기로 했다. 골프 약속이 취소됐다며. 글쎄, 토요일은 남편이 집에 있대. 애도 집에 온대. 그럼 저녁 늦게 나와요. 운동한다고 하면 되잖아요. 필라테스 야간반 있다고 하세요. 8시쯤 나와요. 유진의 말에 미선은 가슴이 철렁했다. 거짓말을 하라는 거였다. 하지만 이상하게 거절할 수가 없었다.
태준을 다시 보고 싶었다. 알았어, 갈게. 좋아요, 언니. 이번엔 더 재밌을 거예요. 태준이도 온대요. 그 말에 미선의 심장이 뛰었다. 토요일 저녁, 미선은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나 필라테스 야간반 수업 있어. 8시까지 다녀올게. 동욱은 TV만 보며 대답했다. 토요일 저녁에도 운동해. 열심히 하네. 응, 요즘 몸이 안 좋아서 꾸준히 다녀야 돼. 알았어, 늦지 마. 수아 혼자 두고 너무 늦게 오지 말고. 미선은 죄책감을 느꼈지만 집을 나섰다. 이번 모임 장소는 청담동 바였다. 더 고급스러운 분위기였다. 입구부터 달랐다. 유진은 이미 와 있었고 옆에는 태준이 있었다. 언니 왔어요. 여기 앉아요. 미선은 태준 맞은편에 앉았다. 태준은 미소를 지었다. 다시 뵙네요. 연락 기다렸어요. 미선은 얼굴이 빨개졌다. 죄송해요, 바빠서요. 연락 못 드렸어요. 괜찮아요. 오늘 만났으니까요. 그걸로 됐어요. 술이 나왔다. 이번엔 와인이었다. 유진이 따라줬다. 오늘은 이탈리안 레드 와인이에요. 맛있어요. 미선은 한 잔, 두 잔 마셨다. 분위기에 취했고 술에 취했다. 유진은 어느 순간 자리를 떠났다. 다른 테이블로 갔다. 거기엔 혜진과 은영이 있었다. 테이블엔 미선과 태준만 남았다. 미선 씨 오늘 너무 예쁘세요. 화장 진하게 하셨네요. 고마워요. 오늘 좀 신경 썼어요. 아니, 진짜예요. 이런 말 아무한테나 안 해요. 미선 씨는 뭔가 달라요. 다른 여자들이랑. 뭐가요? 순수한 느낌이 있어요. 요즘 여자들은 다 계산적인데 미선 씨는 아닌 것 같아요. 진심이 느껴져요. 태준의 말은 달콤했다. 미선은 그 말들이 좋았다. 남편한테 이런 말 들은 지가 얼마나 됐을까? 아니, 들어본 적이 있기나 한가? 전 그냥 평범한 주부예요. 특별할 게 없어요. 평범하지 않아요. 미선 씨 같은 사람이 이렇게 집에만 있으면 안 돼요. 너무 아까워요. 다시 사랑받아야 해요. 그 말에 미선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사랑받아야 한다니 그게 무슨 말이지. 태준은 조금 더 다가왔다. 테이블 아래 무릎이 닿았다. 미선 씨 결혼 생활 행복하세요. 미선은 대답하지 못했다. 행복하냐고 물으면 뭐라 대답해야 할까? 그냥 그래요. 15년 살다 보니까 익숙한 거죠. 익숙한 게 행복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익숙한 거죠. 행복하진 않아요. 솔직한 대답이 나왔다. 술 때문일까 아니면 태준의 눈빛 때문일까? 그냥이면 행복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미선 씨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태준의 눈빛이 깊어졌다. 손이 테이블 위로 뻗어왔다. 미선의 손을 살짝 덮었다. 전 미선 씨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짧아요. 참고만 살기엔 우린 충분히 나이 먹었어요. 이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죠. 미선은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오히려 가만히 있었다. 따뜻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다. 미선은 피했다.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화장실에서 미선은 얼굴에 찬물을 끼얹었다.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다. 상기된 얼굴, 흔들리는 눈빛, 빨개진 입술.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남편이 있잖아, 딸이 있잖아. 하지만 나가고 싶지 않았다. 태준과 더 있고 싶었다. 자리로 돌아오자 태준이 물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빨개요. 네, 괜찮아요. 술이 좀 올라온 것 같아요. 물 한 잔 드세요. 태준이 물을 따라줬다. 미선은 물을 마셨다. 오늘 2차 갈래요. 조용한데 알아요. 미선 씨랑 더 얘기하고 싶어요. 미선은 망설였다. 이성은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감정은 가고 싶다고 했다. 어디인데요? 카페요. 야경이 예쁜 곳이에요. 그냥 차 한잔하고 올게요. 30분이면 돼요. 차 한 잔. 그 말이 미선을 안심시켰다. 알았어요. 태준의 차를 타고 간 곳은 한강변 카페였다. 통유리 너머로 야경이 펼쳐졌다. 불빛들이 반짝였다. 여긴 아는 사람만 와요. 조용하죠. 데이트하는 사람들도 많이 와요. 네, 좋네요. 야경이 정말 예쁘다. 둘은 마주 앉아 커피를 마셨다. 대화는 점점 깊어졌다. 미선 씨는 요즘 뭐가 제일 하고 싶어요? 글쎄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생각해봐요. 남편도 아이도 다 빼고. 오직 미선 씨만 생각해봐요. 미선 씨가 하고 싶은 거. 미선은 한참을 생각했다. 여행 가고 싶어요. 훌쩍 떠나고 싶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어디로요? 바다요? 조용한 바닷가. 아무도 연락 안 되는 곳. 그냥 멍 때리면서 있고 싶어요. 좋네요. 저도 바다 좋아해요. 같이 갈까요? 내 대답이 너무 빨리 나왔다. 미선은 당황했지만 태주는 웃었다. 농담이에요. 근데 진짜 가고 싶으면 가요. 우리 나이에 못할 게 뭐 있어요. 태준의 손이 테이블 위로 뻗어왔다. 미선의 손을 살짝 덮었다. 미선 씨, 전 오늘 너무 좋았어요. 미선 씨랑 있으니까 편해요. 저도요, 오랜만에 이렇게 편한 사람 만났어요. 다음에 또 볼 수 있죠. 자주 만나고 싶어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태주는 미선의 손을 꽉 잡았다. 미선은 떨렸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미선은 남편이 자고 있었다. 거실에 혼자 앉아 생각했다. 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러면 안 되는 건데. 남편을 배신하는 건데. 하지만 가슴 한편에선 설렘이 가시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태준에게서 문자가 왔다. 어젯밤 잘 들어갔어요. 오늘도 생각나네요. 미선 씨 생각하면 웃음이 나요. 미선은 문자를 보고 또 보았다. 답장을 보낼까 말까 고민하다가 네, 잘 들어갔어요. 저도요. 짧게 답했다. 그날부터 태준과의 문자는 계속됐다. 오늘 뭐 해요? 점심은 먹었어요. 날씨 좋네요. 오늘 하늘 보면 미선 씨 생각나요. 사소한 일상 문자들이었지만 미선에겐 특별했다. 남편은 이런 문자 한 통 보낸 적이 없었다. 딸도 엄마에게 이런 문자 안 보냈다. 일주일 후 태준이 제안했다. 미선 씨, 점심 같이 먹어요. 맛있는 거 사줄게요. 보고 싶어요. 미선은 망설이지 않고 답했다.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강남역 근처 이탈리안 레스토랑 어때요? 조용한 곳 알아요. 알았어요. 12시에 갈게요. 그날 오후 미선은 유진에게 거짓말했다. 언니, 오늘 친정 엄마 만나러 가. 점심 먹고 올게. 알았어. 언니 조심히 다녀와요. 유진은 의심하지 않았다. 아니, 의심하는 척하지 않았다. 미선은 옷을 골랐다. 가장 예쁜 원피스를 입었다. 화장도 진하게 했다. 향수도 뿌렸다. 거울을 보니 설레는 여자가 있었다. 태준과 만난 곳은 강남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다. 프라이빗한 룸이었다. 아늑했다. 여기 음식 맛있어요. 편하게 먹어요. 룸이라 조용하죠. 네, 좋네요. 태준은 와인을 주문했다. 점심부터 술을 마셔도 돼요. 괜찮아요. 한 잔 정도는 분위기 살리려고요. 미선은 한 잔을 받아 마셨다.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었다. 음식이 나왔다. 파스타와 스테이크. 와인과 함께 먹으니 맛있었다. 태주는 미선의 손을 잡았다. 미선 씨, 전 정말 미선 씨가 좋아요. 저도요, 진짜 좋아요. 이런 감정 오랜만이에요. 태준이 더 가까이 다가왔다. 미선은 피하지 않았다.
그 순간 문이 열렸다. 웨이터였다. 죄송합니다. 디저트 가져왔습니다. 미선은 화들짝 놀라 물러났다. 태준은 웃으며 디저트를 받았다. 웨이터가 나가자 태준이 말했다. 미선 씨 오늘 시간 더 있어요. 아직 2시밖에 안 됐는데. 글쎄요, 집에 가야 할 것 같은데. 너무 늦으면 이상해요. 조금만 더 있어요. 차 한 잔만 더 하고 가요. 제발이요. 미선은 거절하지 못했다. 알았어요. 30분만요. 레스토랑을 나온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1시간을 더 보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다. 저 이제 진짜 가야 돼요. 남편 퇴근하면 저녁 준비해야 돼요. 알았어요. 조심히 들어가요. 오늘 너무 좋았어요. 이런 시간 정말 오랜만이에요. 저도요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봐요. 자주 보고 싶어요. 미선 씨 없으면 허전해요. 미선은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다. 집으로 가는 길 미선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건 분명 위험한 일이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그날 밤 남편이 물었다. 오늘 친정 갔다 왔어. 어머니는 뭐 하시던데? 응, 엄마 만나고 왔어. 그냥 집에 계시던데 건강하셔. 그래, 어머니 안녕하시지. 오래 못 뵀네. 다음에 같이 가자. 응, 그래. 거짓말이 너무 쉽게 나왔다. 미선은 자신이 무서웠다. 하지만 태준의 문자가 오면 모든 두려움은 사라졌다. 오늘 너무 보고 싶었어요. 언제 또 볼 수 있어요? 빨리 보고 싶어요. 모레 어때요? 좋아요. 그날 점심에 봐요. 기다릴게요. 미선은 이미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돌아올 수 없는 선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태준과의 만남이 잦아졌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났다. 핑계는 항상 있었다. 쇼핑 간다. 운동 간다. 친구 만난다. 병원 간다. 거짓말이 일상이 됐다. 남편 동욱은 의심하지 않았다. 아니 관심이 없었다. 아내가 뭘 하든 상관없었다. 어느 날 태준이 제안했다. 미선 씨 제 작업실 보러 올래요. 혼자 쓰는 공간인데 조용하고 좋아요. 차 마시면서 쉬어가요. 작업실이요? 뭐 하시는데요? 프리랜서로 디자인 일해요. 그림도 그리고요. 인테리어 디자인도 하고요. 집에서 일하기 싫을 때 거기서 작업해요. 태준의 작업실은 성수동 골목에 있었다. 작은 건물 2층이었다. 계단을 올라가니 문이 나왔다. 여기에요. 들어와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늑한 공간이 나왔다. 한쪽 벽엔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소파와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여기 좋네요. 정말 아늑하다. 그저 전 여기서 일하고 쉬어요. 가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 와요. 아무도 모르는 공간이죠. 태주는 커피를 내렸다. 직접 핸드드립으로 향기가 좋았다. 둘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왔다. 조용했다. 세상과 단절된 느낌이었다. 미선 씨 편해 보여요. 여기 오길 잘했죠. 네, 편해요. 집보다 편한 것 같아요. 여긴 아무 생각 안 나요. 그저 그래서 좋은 거예요. 여긴 우리만의 공간이에요. 태준이 미선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럼 자주 와요. 여기서 쉬어가요.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오세요. 미선은 대답 대신 고개를 그의 어깨에 기댔다.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됐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안정감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태준이 속삭였다. 미선 씨, 내나 미선 씨 정말 좋아해요. 처음 본 순간부터 끌렸어요. 미선은 가슴이 떨렸다. 거짓말인 걸 알았다. 하지만 듣고 싶었다. 저도요. 태준 씨 생각 많이 해요. 자꾸 생각나요. 태준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미선은 눈을 감았다. 입술이 닿았다. 그 순간 모든 이성이 사라졌다. 죄책감도 두려움도 다 사라졌다. 남은 건 욕망뿐이었다. 둘은 소파에서 서로를 탐했다. 옷이 벗겨지고 숨이 거칠어지고 신음이 흘러나왔다. 미선은 자신이 누군지도 잊었다. 주부도 엄마도 아내도 아닌 그저 한 여자였다. 태준의 손길이 온몸을 훑었다. 미선은 몸을 떨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촉이었다. 둘은 바닥으로 쓰러졌다. 카펫 위에서 둘은 하나가 됐다. 모든 게 끝난 후 미선은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다.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나 방금 불륜을 저질렀네. 현실이 밀려왔다. 죄책감이 밀려왔다. 태주는 옆에서 담배를 피웠다. 창문을 열어 연기를 내보냈다. 후회해요. 미선은 대답하지 못했다. 괜찮아요. 우리 둘 다 어른이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우리 둘만 아는 비밀이에요. 그 말이 오히려 미선을 더 비참하게 만들었다. 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벌써요. 조금만 더 있어요. 아직 시간 많아요. 아니에요. 가야 돼요. 미선은 서둘러 옷을 주워 입었다. 거울을 볼 용기가 없었다. 머리를 매만지고 화장을 고쳤다. 조심히 들어가요. 오늘 정말 좋았어요. 미선 씨. 미선은 대답 없이 문을 나섰다. 집으로 가는 길 미선은 울었다. 택시 안에서 소리 없이 울었다. 나 진짜 미쳤구나. 남편한테 어떻게 얼굴을 봐. 집에 도착해 샤워를 했다. 뜨거운 물로 몸을 씻고 또 씻었다. 하지만 죄책감은 씻겨지지 않았다. 그날 밤 남편 동욱이 안방으로 들어왔다.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점심때 전화했는데 안 받던데. 응, 쇼핑 좀 하고 친구 만나고. 그래, 뭐 샀어? 그냥 구경만 했어. 사고 싶은 거 없더라. 동욱은 더 묻지 않고 씻으러 갔다. 미선은 이불을 덮고 누웠다. 태준에게서 문자가 왔다. 잘 들어갔어요. 오늘 너무 좋았어요. 다음에 또 봐요. 보고 싶어요. 미선은 답장하지 않았다. 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태준에게서 또 문자가 왔다. 미선 씨 화난 거예요. 어제 너무 급하게 끝내서 죄송해요. 다음엔 천천히 할게요. 기분 나빴으면 미안해요. 미선은 문자를 읽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다. 아니에요, 안 화났어요. 제가 놀라서 그랬어요. 다행이다. 언제 또 볼 수 있어요. 미선 씨 계속 생각나요. 글쎄요. 보고 싶어요. 진짜 많이. 내일 안 돼요. 그 말에 미선의 마음이 흔들렸다. 이틀 후 둘은 다시 만났다. 이번엔 호텔이었다. 강남 한 비즈니스 호텔. 태준이 미리 예약해뒀다. 체크인할 때 미선은 고개를 숙였다. 여기가 편할 것 같아서요. 아무도 신경 안 써요. 비즈니스 호텔이라 그냥 지나가요. 방은 깨끗했고 조용했다. 킹사이즈 침대가 놓여 있었다. 미선은 떨렸다. 이건 명백히 선을 넘는 거였다. 작업실에서의 일은 실수라고 치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건 아니었다. 계획된 만남이었다. 하지만 돌아가지 않았다. 태준이 다가와 껴안았다. 긴장했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할게요. 오늘은 시간 많아요. 둘은 침대에 누웠다. 이번엔 천천히였다. 태준은 미선의 몸을 탐색했다. 키스하고 어루만지고 속삭였다. 정말 예뻐요. 이런 몸을 왜 숨기고 살았어요? 미선 씨는 정말 아름다워요. 미선은 남편에게 들어본 적 없는 말들이었다. 그 말들이 그녀를 더 타오르게 했다. 관계는 격렬했다. 미선은 신음을 참지 못했다. 태주는 더 거칠게 움직였다. 절정이 왔고 사라졌다. 둘은 숨을 헐떡이며 누워 있었다.
오늘은 후회 안 할 거죠. 미선은 웃었다. 쓸쓸한 웃음이었다. 모르겠어요. 후회할 것 같아요. 왜요? 남편이 있잖아요. 딸도 있고. 그냥 우리 즐기면서 살아요. 인생 한 번인데 참고만 살면 뭐해요. 우린 충분히 고생했어요. 태준의 말은 유진의 말과 똑같았다. 미선은 그제야 깨달았다. 이 모든 게 짜인 각본 같았다. 유진이 소개해준 모임. 그곳에서 만난 태준. 자연스럽게 이어진 관계. 우연이 아닐 수도 있었다. 태준 씨는 유진 언니랑 어떤 사이예요? 친구요 왜요? 그냥요 친해 보여서요. 네 친해요. 오래 알았어요. 미선은 더 묻지 않았다. 알고 싶지 않았다. 그냥 이 순간만 즐기고 싶었다. 호텔을 나온 후 미선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다.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다. 나 지금 불륜을 저지르고 있구나. 남편을 배신하고 있구나. 딸한테 떳떳하지 못한 엄마가 됐구나. 눈물이 났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미 맛을 알아버렸다. 사랑받는다는 느낌. 여자로 대우받는다는 느낌. 원하는 사람이 된다는 느낌. 집에선 느낄 수 없는 감정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딸 수아가 있었다. 엄마 어디 갔다 와? 요즘 집에 없어. 응, 친구 만나고 왔어. 맨날 친구 만나네. 요즘 엄마 너무 안 보여. 나랑 밥이라도 같이 먹어. 미안, 앞으로 자주 같이 있을게. 수아는 방으로 들어갔다. 미선은 딸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그 죄책감도 잠시뿐이었다. 밤이 되면 태준에게서 문자가 왔고 미선은 또 설렜다. 이렇게 미선은 돌이킬 수 없는 늪으로 빠져들었다. 태준과의 관계가 2달째 이어졌다. 이젠 익숙해졌다. 거짓말도 호텔도 모든 게 일주일에 2~3번은 만났다. 가끔은 낮에 가끔은 저녁에. 미선은 변했다. 더 예뻐졌고 더 밝아졌고 더 자신감이 생겼다. 옷도 더 신경 써서 입었고 화장도 진하게 했고 향수도 매일 뿌렸다. 남편 동욱은 그 변화를 모르는 척했다. 아니 정말 몰랐다. 관심이 없었으니까. 어느 날 유진이 전화를 걸어왔다. 언니 요즘 너무 안 보여. 우리 오늘 저녁 먹어요. 집에서 요리해 줄게요. 미선은 한동안 유진을 피했다. 태준과만 만나느라. 유진과의 모임에도 안 나갔다. 미안해, 요즘 바빴어. 뭐가 바빠요? 설마 태준이랑만 만나는 거 아니죠? 유진의 목소리에 가시가 돋쳤다. 아니야, 그냥 집안일이 좀 있어서. 시어머니가 편찮으셔서요. 그래요, 오늘 저녁에 봐요. 제 집으로 와요. 제가 요리해 줄게요. 우리 둘이서만요. 유진의 집은 같은 층이었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알았어, 몇 시에 갈까? 7시요, 너무 일찍 오지 마요. 준비할 거 있어서요. 저녁 7시 유진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어서 와요, 언니 오랜만이다. 집안은 고급스러웠다. 인테리어가 세련됐다. 조명도 은은했다. 와, 집 진짜 예쁘다. 인테리어 새로 했어. 응, 지난달에 했어요. 돈 좀 들였죠. 그래도 마음에 들어요. 식탁에 앉자 와인이 나왔다. 우리 오늘 진하게 한잔해요. 오랜만에 둘이 만났으니까. 미선은 와인을 받았다. 그런데 유진이 물었다. 언니 요즘 태준이랑 어때요? 자주 만나요. 미선은 화들짝 놀랐다. 뭐가 무슨 소리야? 모르는 척하지 마요. 다 알아요. 언니 태준이랑 호텔 다니는 거. 미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언니가 어떻게 누가 말한 거야? 제가 소개해줬잖아요. 당연히 알죠. 태준이가 다 말해요. 미선은 멍했다. 태준이 유진에게 말했다니. 근데 언니 조심해야 돼요. 태준이 원래 여자들 많이 만나요.
미선은 가슴이 철렁했다. 무슨 소리야? 사실대로 말할게요. 태준이는 저희 모임에서 여자들 상대해주는 사람이에요. 일종의 비즈니스죠. 외로운 주부들한테 관심 줘주고, 기분 좋게 해주고, 그러면 그 여자들이 돈을 쓰죠. 비즈니스 내 외로운 주부들한테 관심 줘주는 게 일이에요. 그걸로 돈 벌어요. 미선은 충격을 받았다. 그럼 나한테도 그런 거였어. 그랬겠죠. 뭐 언니만 특별하지 않아요. 유진의 말투는 시니컬했다. 왜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해? 처음부터 말해줬어야지. 언니가 너무 빠진 것 같아서요. 태준이 진심일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일하는 거예요. 미선은 술을 단숨에 들이켰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아, 손님 왔다 들어와요. 문이 열리고 누가 들어왔다. 태준이었다. 미선은 얼어붙었다. 미선 씨도 여기 있네요. 유진아 불렀다며. 은같이 저녁 먹으려고 앉아요. 태준은 자연스럽게 앉았다. 미선 옆자리에. 이상한 분위기가 흘렀다. 유진은 음식을 가져왔다. 스테이크와 샐러드 파스타와 와인. 다들 먹어요.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식사는 조용히 진행됐다. 대화가 없었다. 미선은 태준을 쳐다봤다. 태준은 태연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했다. 그런데 미선은 느꼈다. 태준의 시선이 자꾸 유진에게 간다는 걸, 유진의 손을 쳐다본다는 걸, 유진의 입술을 쳐다본다는 걸, 둘 사이에 뭔가 있다. 직감이었다. 식사가 끝나고 미선이 일어섰다. 나 먼저 갈게. 벌써요, 디저트도 있는데요. 응집에 가야 할 것 같아. 미선은 서둘러 나왔다. 복도를 걷는데 뒤에서 유진이 따라왔다. 언니 기분 나빴어요. 제가 너무 솔직했나요? 미선은 돌아봤다. 너 태준이랑 뭐야? 뭐긴 뭐예요, 친구죠. 거짓말하지 마, 너희 뭔가 있지. 유진은 빙그레 웃었다. 질투하는 거예요. 언니 귀엽네요. 미선은 할 말을 잃었다. 태준이는 원래 제 남자였어요. 언니 만나기 전에 우리 2년 동안 만났어요. 뭐라고? 근데 언니가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서 양보했죠, 친구니까. 언니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요. 양보네. 근데 이제 다시 가져가려고요. 제 남자니까요. 미선은 어이가 없었다. 너 지금 나 가지고 노는 거야. 놀다니요 게임이었어요. 처음부터. 언니만 몰랐죠. 혼자 진심인 줄 알고. 유진은 돌아서서 집으로 들어갔다. 미선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모든 게 계획된 거였구나. 집으로 돌아온 미선은 소파에 쓰러졌다. 모든 게 거짓이었다. 태준의 다정함, 따뜻한 말들, 설레는 만남들. 다 거짓이었다. 돈을 위한 거였다. 비즈니스였다. 눈물이 났다. 분노가 치밀었다. 휴대폰을 꺼내 태준에게 전화했다. 여보세요. 너 나 가지고 논 거야. 무슨 소리예요? 유진한테 다 들었어. 너 원래 유진이랑 뭔가 있었다며. 나는 그냥 돈벌이 수단이었지. 태준은 한참 침묵하다 말했다. 미선 씨 오해예요. 오해가 아니잖아. 너 날 이용한 거지, 돈 때문에. 외로운 주부 상대로 돈 버는 거지. 돈은 무슨 돈이에요. 그냥 좋아서 만난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유진이 다 말했어. 너 이런 일 자주 한다고. 태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미선 씨, 우리 그냥 즐긴 거잖아요. 진심이 뭐가 중요해요. 좋으면 되는 거지. 우린 어른이잖아요. 미선은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리고 방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다음 날 미선은 카페에서 우연히 유진과 태준이 함께 있는 걸 목격했다. 둘은 친밀하게 대화하고 있었다. 태준은 유진의 손을 잡고 있었다. 유진은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미선은 몸을 숨겼다. 화장실로 갔다. 거울을 봤다. 초라한 자신이 보였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배신당했다. 철저히. 집으로 돌아온 미선은 모든 게 무너졌다. 남편을 배신하고 얻은 게 이런 거였나? 허무했다. 그날 밤 태준에게서 문자가 왔다. 미선 씨 미안해요. 유진이랑은 원래부터 뭔가 있었어요. 하지만 미선 씨도 진심이었어요. 믿어주세요. 미선 씨는 특별했어요. 미선은 문자를 지워버렸다. 일주일 후 다시 문자가 왔다. 미선 씨 연락 좀 받아요. 얘기 좀 해요. 제 말 좀 들어봐요. 미선은 답장했다. 다신 연락하지 마. 이제 끝이야. 이젠 끝이었다. 모든 게 태준과의 관계를 정리한 후 미선은 집에만 틀어박혔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다. 유진의 전화도 받지 않았고 태준의 문자도 무시했고 다른 친구들의 연락도 거절했다. 그저 하루하루 버텼다. 그런데 남편 동욱의 태도가 이상했다. 자꾸 미선을 쳐다봤다. 말을 걸려다 말았다. 뭔가 눈치챈 것 같았다. 어느 날 저녁 동욱이 물었다. 당신 요즘 어디 아파? 얼굴이 안 좋던데. 아니 괜찮아. 좀 피곤해서 그래. 그래 푹 쉬어. 동욱은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 시선이 불편했다. 며칠 후 동욱이 늦게 귀가했다. 술 냄새가 났다. 회식이었어요. 동욱은 대답 없이 침실로 들어갔다. 미선도 뒤따라 들어갔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요즘 이상해. 동욱이 돌아봤다. 그의 눈빛이 차가웠다. 당신한테 물어볼 게 있어. 뭔데? 솔직하게 대답해. 당신 바람 피웠어. 미선의 심장이 멎었다. 뭐라고? 갑자기 무슨 소리야? 다 알아 거짓말하지 마. 어떻게 누가 그런 말을 해? 동욱이 휴대폰을 꺼냈다. 사진들이 있었다. 호텔 앞에서 남자와 함께 있는 미선. 카페에서 다정하게 대화하는 미선. 차에 함께 타는 미선.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냐고. 동욱의 목소리가 떨렸다. 누가 보낸 거야? 이거 어디서 났어? 유진이라는 사람. 당신 친구라던데. 그 여자가 나한테 전화했어. 당신이 남자 만나고 다닌다고. 증거 사진까지 보내더라. 미선은 무릎이 꺾였다. 유진이 왜 그런 짓을? 그게 중요해. 당신이 날 배신한 게 중요하지. 15년을 같이 살았는데.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우리 결혼한 지 15년이야. 15년. 그동안 난 당신만 믿고 살았어. 동욱이 소리쳤다. 우리 딸은 생각 안 했어. 수아는 고3이 내가 이 사실 알면 어떻게 되겠어. 눈물이 쏟아졌다. 정말 미안해. 한 번뿐이었어. 정말 한 번뿐이었어. 한 번이면 충분해. 배신은 배신이야. 한 번이든 100번이든 똑같아. 동욱은 옷장을 열어 옷을 꺼냈다. 어디가? 이 밤에 어디 가려고? 나가서 자겠어. 당신 얼굴 보기 싫어. 당신이랑 같은 공간에 있기 싫어.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동욱은 집을 나가버렸다. 미선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다음 날 아침 수아가 학교 가기 전에 물었다. 엄마 아빠 어디 가셨어? 아침부터 안 계시네. 응 회사 일 때문에 일찍 나가셨어. 요즘 아빠 얼굴도 못 봐. 뭐가 그렇게 바빠? 미안 얘야. 아빠가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바빠. 수아는 가방을 메고 나갔다. 미선은 휴대폰을 꺼내 유진에게 전화했다.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왜 그랬어? 왜 남편한테 말한 거야? 우리 사이 아니었어. 한참 후 답장이 왔다. 언니가 너무 나갔어요.
태준이는 제 남자예요. 근데 언니가 뺏으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언니가 먼저 잘못한 거예요. 미쳤구나, 너. 미친 건 언니예요. 남편 있으면서 바람 피우고. 그게 정상이에요. 미선은 휴대폰을 던져버렸다. 모든 게 유진의 계획이었구나. 처음부터 모임도 태준도 다 유진이 만든 함정이었다. 미선을 파멸시키려고. 왜 질투? 단순한 이유였다. 유진은 자신의 남자를 탐한 미선이 용서할 수 없었던 거다. 그날 저녁 동욱이 돌아왔다. 서류 봉투를 들고 이게 뭐야? 이혼 서류야. 동욱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여보 다시 생각해봐.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내가 잘할게. 정말 잘할게. 안 돼. 믿음이 깨졌어. 한 번 깨진 믿음은 회복이 안 돼. 한 번만 용서해줘, 제발. 수아 생각해서라도 이혼해야겠어. 수아는 왜 끌어들여? 수아는 모르잖아. 알게 될 거야. 언젠가는. 그 전에 정리하는 게 맞아. 아빠 없는 게 낫지. 엄마가 바람 피우는 거 알면 더 상처받아. 미선은 바닥에 무릎 꿇었다. 제발 한 번만. 다시는 안 그럴게. 앞으로 정말 잘할게. 동욱은 고개를 저었다. 늦었어. 이미 끝났어. 당신을 다시 믿을 수가 없어. 서류에 사인해. 변호사 통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더 시끄러워져. 동욱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미선은 서류를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이혼, 15년의 결혼,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게 무너졌다. 며칠 후 동욱은 짐을 싸서 나갔다. 당분간 회사 근처 오피스텔에서 살게. 수아한테는 내가 출장이라고 할게. 이혼은 수아 대입 끝나고 하자. 애한테 스트레스 주고 싶지 않아. 고마워. 고마울 건 없어. 수아 때문이야. 나 혼자였으면 당장 했어. 동욱이 나간 뒤 집은 텅 비었다. 미선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모든 게 끝났구나. 이혼 서류는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사인만 하면 되는데 손이 떨려서 펜을 잡을 수 없었다. 수아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엄마 아빠는 언제 오시는데? 출장 갔어. 언제 와? 한동안 있다 온대 한 달 정도. 수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다. 미선은 딸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수아야. 엄마가 잘못했어. 다 엄마 잘못이야. 그날 밤 미선은 혼자 술을 마셨다. 취하고 싶었다. 모든 걸 잊고 싶었다. 하지만 술에 취해도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이혼은 현실이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태준이었다. 받지 않았다. 문자가 왔다. 미선 씨 미안해요. 유진이가 남편분한테 말할 줄 몰랐어요. 제가 말렸는데 정말 미안해요. 미선은 문자를 읽고 답장을 보냈다. 다신 연락하지 마. 너 때문에 다 망했어. 내 인생 망쳤어. 그리고 번호를 차단했다. 모든 연결고리를 끊었다. 이젠 혼자였다. 완전히.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한 날. 미선은 친정으로 향했다. 엄마 아빠에게 말해야 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엄마가 반겼다. 미선아 왔니? 갑자기 웬일이야? 밥은 먹었어. 엄마 할 말이 있어. 엄마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일이야? 무슨 안 좋은 일이야? 미선은 이혼 서류를 꺼냈다. 나 이혼해요. 엄마는 서류를 받아들고 멍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너희 잘 살았잖아. 제 잘못이에요. 무슨 잘못인데? 동욱이가 바람핀 거야. 아니요. 제가 했어요. 미선은 모든 걸 털어놓았다. 유진과의 만남, 태준과의 불륜,
남편의 발각, 이혼 결정. 엄마는 듣고 있다가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내가 정신이 있니 없니? 애도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면 다야. 동욱이 얼마나 실망했겠어. 그 착한 사람이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 다 제 잘못이에요. 엄마는 한숨을 내쉬었다. 일단 여기서 지내거라. 정신 좀 차려. 내가 동욱이한테 연락해 볼게. 안 돼요. 이미 늦었어요. 늦기는 뭐가 늦어. 사람 사는 게 어디다 완벽해. 엄마, 아빠는요? 아빠는 출장 가셨어. 다음 주에 오신대. 그때 말씀드려. 아빠가 많이 충격 받으실 거야. 미선은 친정 작은 방에 짐을 풀었다. 결혼 전 살던 방이었다.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줄은 인생이 원점으로 돌아온 기분이었다. 며칠 후 수아가 진실을 알았다. 아빠가 말한 건 아니었다. 학교 친구가 말해줬다. 수아 엄마 요즘 이상하지.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내 엄마 남자 만났대. 동네에서 소문났대. 수아는 집에 와서 따졌다. 엄마 진짜야. 아빠랑 이혼하는 게 친구들이 다 알아. 수아야. 진짜 남자 만났어. 엄마가. 미선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미안해. 미안해서 될 일이야. 친구들이 다 알아. 학교에서 다들 쑥덕거려. 엄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수아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그 후로 수아는 엄마를 피했다. 통화도 안 받았고 문자도 읽지 않았고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다. 미선은 딸마저 잃었다. 어느 날 우연히 유진을 마주쳤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였다. 유진은 태연했다. 어머 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한동안 못 봤네요. 미선은 차가운 눈빛으로 쳐다봤다. 너 때문에 다 망가졌어. 내 인생 망쳤어. 제가 뭘 어쨌는데요? 언니가 스스로 한 거잖아요. 남편 있으면서 바람 피운 거. 넌 계획한 거였지. 나 망가뜨리려고. 처음부터 다 짜고 친 거지. 아니에요. 그냥 언니가 선 넘어서 경고한 것뿐이에요. 언니가 먼저 잘못했잖아요. 유진은 웃었다. 참 언니, 태준이랑 저 결혼해요. 다음 달에 초대장 보낼까요? 뭐라고? 놀라셨죠? 저희 원래 연인이었거든요. 잠깐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어요. 언니 덕분에 관계가 더 돈독해졌어요. 미선은 할 말을 잃었다. 그럼 나는 뭐였어? 나는 뭐였냐고. 놀이였죠. 언니가 너무 순진해서 재밌었어요. 태준이도 재밌대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다. 유진은 내리면서 말했다. 행복하세요, 언니. 새 인생 사시는 거죠. 그 한마디가 가장 잔인했다. 미선은 주저앉아 울었다. 모든 게 장난이었다. 내 인생이 누군가의 놀이였다. 그날 밤 미선은 수면제를 꺼냈다. 그냥 자고 싶었다. 영원히. 하지만 수아 얼굴이 떠올랐다. 딸이 있었다. 아직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다. 미선은 수면제를 도로 넣었다. 그리고 심리상담센터를 예약했다. 상담사는 조용히 미선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미선 씨, 지금은 힘들겠지만 이 시간도 지나갈 거예요. 지나간다고 해서 괜찮아지나요? 다 망했는데 괜찮아지진 않아도 견딜 순 있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상처는 아물어요. 미선은 눈물을 흘렸다. 전 왜 그랬을까요? 남편이 있는데, 딸이 있는데, 왜 그 짓을 했을까요? 외로우셨으니까요.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었으니까. 그걸 다른 곳에서 채우려 했던 거예요. 맞아요. 너무 외로웠어요.
남편은 나한테 관심 없었고 딸도 날 안 봤어요. 그 외로움은 이해해요. 하지만 방법이 잘못됐죠. 알아요. 후회해요. 너무 후회해요. 돌아갈 수만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바로 잡아가면 돼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천천히 회복할 수 있어요. 상담을 마치고 나온 미선은 한강공원을 걸었다. 바람이 불었다. 차가운 바람. 미선은 난간에 기대어 강을 바라봤다. 물은 흘러가고 있었다. 멈추지 않고 내 인생도 흘러가겠지. 이 고통도 언젠가. 미선은 핸드폰을 꺼냈다. 수아에게 문자를 보냈다. 수아야, 엄마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많이 잘못했어. 시간이 걸려도 언젠가 용서해주면 좋겠어. 엄마는 여기 있을게. 언제든지. 문자를 보내고 미선은 핸드폰을 쥐고 서 있었다. 답장은 오지 않았다. 하지만 기다릴 수 있었다. 그게 엄마니까. 6개월이 지났다. 미선은 친정에서 작은 일을 시작했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 손재주가 있어서 수제 액세서리를 만들어 팔았다. 처음엔 하루에 하나 팔릴까 말까였지만 점점 주문이 늘었다. 입소문이 났다. 일을 하니 정신이 들었다. 시간도 빨리 갔다. 그리고 어느 날 수아에게서 연락이 왔다. 엄마, 나 대학 붙었어. 수아야, 축하해. 어디 붙었어? 서울대 경영학과. 와, 정말. 우리 딸 최고야. 엄마도 축하해 주러 와. 아빠랑 같이 있을게. 미선은 눈물이 났다. 그래, 갈게. 어디서 볼까? 강남역 근처 레스토랑 6시에. 식당에서 셋이 만났다. 오랜만이었다. 동욱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예전보단 나았다. 수아, 축하한다. 고생 많았어. 정말 대단하다. 동욱이 말했다. 고마워요, 아빠. 수아는 엄마를 쳐다봤다. 엄마도 고마워. 뭐가? 응원해줘서. 힘들었는데 엄마 생각하면서 버텼어. 미선은 딸의 손을 잡았다. 수아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 이제 그만해. 다 지난 일이야. 앞으로 잘하면 되지. 수아의 말에 미선은 울었다. 식사를 마치고 동욱이 말했다. 이혼은 했지만 부모는 맞으니까. 수아, 일은 함께 하자. 대학 등록금이랑 생활비는 내가 낼게. 고마워. 내가 반은 낼게. 내가 번 돈으로. 동욱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난 먼저 갈게. 수아는 아빠를 따라 나갔다. 미선은 혼자 자리에 앉아 있었다.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창밖으로 봄이 왔다. 벚꽃이 피고 있었다. 계절은 돌아오는구나. 내 인생에도 다시 봄이 올까? 미선은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다. 상담사가 쓰라고 한 일기장이었다. 펜을 들어 한 줄을 적었다. 오늘도 견뎌냈다. 내일도 견뎌낼 것이다. 언젠가 나는 다시 웃을 것이다. 그리고 수첩을 덮었다. 미선은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벚꽃이 날리고 있었다. 한 송이가 손바닥에 떨어졌다. 연약하지만 아름다웠다. 미선은 그 꽃잎을 보며 생각했다. 나도 지고 나면 다시 필 수 있겠지. 그렇게 믿으며 미선은 걸었다. 새로운 내일을 향해.